제목 그림책으로 배우는 가족의 소중함. 부재 가족 때문에 가족 덕분에. 우경아 지음. 글을 쓰면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는 길고 다사다난한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친구이자 선후배다. 원고를 작성하고 퇴고하면서 내가 느낀 감정은 서로에 대한 아쉽고 서운한 마음보다 감사함과 소중함이었다. 이 책은 그림책 오색발전소에서 진행하는 그림책 에세이 공저사기 가족편의 원고를 개인 전자책으로 출판한 책이다. 5개의 목차에 따라 그림책을 보고 개인적인 경험 스토리과 그림책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써보았다. 그림책은 글이 많지 않지만 그림과 짧은 글로 많은 것을 담고 있다. 깊이 있는 책들이 많아서 책을 보면 여운과 잔잔한 감동이 오래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아. 이게 그림책의 매력이다. 그림책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고 또한 재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보는 책이 아니라 내 인생과 연결해 함께 소통하고 공감이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의미를 함께 이해하고 나누고 싶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일독을 추천한다. 목차. 프롤로그. 1장. 모두의 나가 가장 소중해. 그림책 속의 쿵쿵이와 나. 2장. 나는 남편 아빠 딸 이 가장이다. 그림책 속의 우리 집에는 괴물이 우글우글. 3장. 친구처럼 살아가는 우리 가족. 그림책 속의 아빠 자판기. 4장.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림책 속의 폭풍이 지나가고. 5장. 모두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해. 그림책 속의 진정한 챔피언. 에필로그. 1장 모두의 나가 가장 소중해. 그림책 속의 쿵쿵이와 나. 그림책 쿵쿵이와 나는 주인공 여자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이야기다. 아이는 마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쿵쿵이로 표현하면서 다양한 감정과 속마음을 자연스럽고 솔직하게 잘 표현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인인 나도 공감하면서 글을 읽고 그림을 보았다. 물풍선처럼 생긴 쿵쿵이의 모습과 표정은 책을 2번째 보았을 때 자세히 보였다. 우리의 마음을 내면 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나도 주인공처럼 내 안에 나를 만난 경험이 있기에 이런 내용과 이야기들에 매우 반가운 마음이 든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내 마음을 알아야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원인들로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았고 행복하지 않은 내 인생으로 혼란과 방황을 경험했다. 나는 유교 문화의 중심지인 안동의 풍산읍이란 작은 읍내 마을에서 태어났다. 왠지 모를 엄숙한 분위기와 일방적이고 주입식인 학교 교육은 늘 나를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특히 장남은 잘해야 한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고 그런 기대는 내 마음을 불편하고 마음을 무겁게 했다. 우리 집은 농약 장사를 해서 집에 어른 손님들이 많았는데 왠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색하고 불편했다. 엄마 아빠도 무뚝뚝한 성격이어서 가족 간의 대화가 많지 않았고 마음을 나누는 진솔한 대화들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다. 여러 이유로 자존감이 낮았고 남들의 눈치를 많이 보았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심했고 남의 말을 잘 듣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나도 모르게 믿고 오랜 시간을 살았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고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왠지 싫은 내색을 하면 안 될 것 같았고 나는 늘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럴수록 내 마음은 더욱 불편해져만 갔다. 지금은 이런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예전엔 참으로 힘들었었다. 내가 태어난 80년대는 지금과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빠듯하던 시절이었다. 부모들 또한 지금 우리처럼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일도 많았다. 시골이라 가정교육에 지금처럼 많은 신경을 여유가 없었다. 우리 집 또한 그런 분위기였기에 가족 간의 대화가 많거나 서로 속마음을 깊이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살가운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나는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가족 간에 친밀해 보이고
대화가 잘 이어지는 상황을 보거나 TV에서 화목해 보이는 장면을 보면 부러웠다. 나이가 들면서 삶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고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 빛과 그림자, 장점과 단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면서 삶이 예전에 비해서 편해졌다. 책에 이런 말이 나온다. 나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아이들도 나를 알 수 없어 그렇다. 십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읽는 것이다. 남의 마음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또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에 나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나를 몰랐던 결핍과 나를 알아갔던 경험으로 지금은 나의 소중함을 전하는 일을 행복하게 하고 있다. 2장. 나는 남편, 아빠, 딸 이 가장이다. 그림책 속의 우리 집에는 괴물이 우글우글. 어쩌다 보니 어른이라는 TV 프로그램 제목처럼 어쩌다 보니 누군가의 남편, 한 집안의 가장, 두 딸의 아빠가 되었다. 이미 내 인생에서 운명처럼 예정되었던 일이었을까? 아니면 모두 내 선택의 결과일까? 잘은 모르겠지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다. 가족이기에 서로를 감싸고 보듬어 주려고 한다. 하지만 때때론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들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럴 땐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에서 배움을 얻는다.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숙해가고 삶의 지혜들을 배워나간다. 이건 어른도 아이도 마찬가지다. 그림책 우리 집에는 괴물이 우글우글은 아이가 가족들을 괴물로 표현한다. 언뜻 괴물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괴물이라는 의미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하는 것을 표현한다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첫 번째 괴물은 지독한 방귀를 뀌는 아빠다. 아빠들은 사회생활을 하기에 밖에서는 생리현상이 방귀를 시원하게 뀌기 어렵다. 집에 오면 긴장도 풀리고 편안한 가족들 앞이기에 자유롭게 방귀를 낀다. 나도 그러하다. 두 번째 괴물은 껍질을 벗기는 괴물이다.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씻기는 엄마를 표현한 것 같다. 욕조가 없던 어린 시절 빨간색 다라이통에 따뜻한 물을 받고 엄마가 때 타올로 씻겨주던 기억이 났다. 너무도 세게 밀어서 몸이 빨개지고 아팠었다. 엄마가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하겠다며 말했던 기억도 났다. 세 번째 괴물은 귀찮게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괴물이다. 자신을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는 동생을 표현한 듯하다. 그리곤 주인공은 괴물들을 피해 자신만의 포근한 보금자리에서 잠이 든다. 나의 아내는 결혼 후 아이들이 어릴 때 시작해서 작년까지 일을 했었다. 동네에서 부업을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가서 미싱집에서 헤어 액세서리 만드는 일을 했다. 손재주가 있던 아내는 일이 재미있다며 꾸준히 했고 성격이 좋아서 여자 사장님과도 친하게 지냈다. 몇 년 후 지났고 사장님이 일거리를 줄 테니 독립을 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아파트 상가 지하에 조그만하게 부업장을 차렸다. 미싱을 사고 동네 아주머니들을 불러서 액세서리 만드는 일을 했다. 일이 많을 때는 10여 명이 오고 가고 했고 저녁 늦게까지도 일을 했다. 그렇게 10년에 넘게 일했다. 빠듯한 생활에 그래도 맞벌이로 조금은 여유있게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늘려나갔다. 그러다 작년에 한 3개월간 일이 없었다. 월세도 부담이 되고 집에서 살림하며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싶다며 일을 그만두었다. 혼자 벌어야 해서 부담이 되긴 했지만 아내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다. 사춘기 아이들에겐 엄마의 손길과 챙김이 더욱 필요한 시기임을 공감한다. 큰애는 중1, 작은애는 초등학교 5학년이다. 흔히 말하는 사춘기를 지나고 있다. 조금은 절정기를 지나 한풀 꺾여가는 듯하다. 어느 집에나 그렇겠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기억나는 일은 개성이 강한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와 싸운 일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당한 일이다.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놀란 아내와 나는 담임 선생님을 면담했고 교육청 조정위원회 다녀오기도 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 힘든 흔한 아이들의 싸움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다.
큰애 또한 좀 노는 친구를 만나 물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 어느 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가슴이 철렁했다. 책을 보면 드는 생각은 모두가 잠시나 괴물이 되었다가 사람이 되기도 하면서 우린 성숙하고 어른이 되어 간다. 3장. 친구처럼 살아가는 우리 가족. 그림책 속의 아빠 자판기. 직장 생활을 15년가량 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다. 하지만 내가 깨달은 것은 직장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져야 했다. 더 나은 내가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용기 내어 나이 40에 퇴사했고 책 쓰기 코치 1인 지식기업가가 된 지 4년 차다. 초반엔 확고한 콘텐츠와 수익 모델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책 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 지금 일이 좋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만족스럽고 행복하다. 내 일은 나 자신이 매 순간 성장하는 일인 동시에 많은 분의 꿈인 책 출판을 이루어주는 일이기에 매우 보람있고 성취감이 크다. 내가 다양한 마음 공부와 철학과 삶의 지혜 탐구 등으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이고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는 잃는 자연의 법칙이다. 1인 기업 초기, 아이들은 초등학생 저학년으로 부모의 손길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 사업 성장을 위해 아이들과 놀아주고 함께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해 미안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나도 아내도 일이 중요한 시가라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이젠 조금 여유가 생겨 함께하고자 하는데 아이들은 우리와의 시간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 나이가 되어버렸다.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예전이 나도 그랬으니까 말이다. 지금은 퇴근 후 잠깐 얼굴을 보고 가끔 시간을 내서 주말 등에 외식을 하거나 쇼핑, 운동, 여행 등을 하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림책 아빠 자판기는 아빠가 자기와 잘 놀아주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길 바라는 아이의 마음이 솔직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 아이는 말한다. 아빠 미워. 맨날 약속도 안 지키고 늦게 고 안 일어나고 요리도 안 하고. 우리 아빠 아니야. 아마 많은 아빠가 그랬을 것이다. 생각과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한 집안의 가장으로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기에 일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쓰다 보니 집에 오면 편하게 쉬고 싶은 것이다. 가끔 일도 잘하고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는 아빠들을 보면 신기하게 느껴지고 대단하게 생각된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아빠를 만능 자판기로 표현한 작가의 상상력이 참신하다.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루어진다. 메뉴는 스포이트맨 스포이트로 어항에 똥 치워주는 놀이, 요리맨, 슈퍼맨, 팬트맨, 게임맨, 자유맨이다. 버튼을 누르면 아빠가 튀어나와서 원하는 놀이를 함께 해준다. 정말 이런 아빠가 있다면 아이들 입장에선 참 좋을 것이다. 아이들이 이젠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나이가 되었다. 방을 보면 책보다 거울을 비롯한 화장용품이 더 많다. 화장을 한 모습을 보면 조금은 어색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쁘다는 생각도 든다. 그 나이는 본연의 모습이 가장 이쁠 나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를 제일 반길 때는 역시나 용돈을 줄 때다. 돈을 받으면 친구들과 롤라장, 노래방, 맛집, 옷가게 등을 다닌다. 확실히 문화를 접하는 것이 우리 때와 비교하면 훨씬 빠르다. 온라인의 발달과 유튜브 시청 등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게 얻는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벌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용돈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큰딸 정민이는 동갑인 아내와 내가 30살에 태어났다. 주변에 보면 일찍 결혼해서 빨리 애를 낳아 부모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늦게 낳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본다.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차이가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같이 다니면 보기가 더 좋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도 모두가 친구처럼 지내는 가족이 되고 싶다. 4장.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림책 속의 폭풍이 지나가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과 위기를 겪는다. 가정을 봐도 건강, 경제적 문제, 관계들로 다양한 어려움을 맞이한다. 작년에 아내가 길을 가다 갑자기 주저앉았다.
둘째 아이와 안경을 맞추러 나가고 얼마 안 있다 전화가 왔다. 길을 가다 머리가 어지러워 걸을 수 없다고 빨리 와보라고 했다. 평소 건강했기에 장난을 치나 싶었다. 차를 타고 갔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아 다시 전화하니 모르는 사람이 아내의 전화를 받아 위치를 설명해 주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했다. 가보니 아내가 길가에 앉아 있었고 둘째 아이가 부축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주저앉았다고 했다. 아내는 정신력이 흐려진 듯 보였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했다. 쌍문역 앞에 있는 병원에 갔다. 그곳에선 정확한 병명을 알기 어려우니 큰 병원에 가라고 해서 종합병원인 한일병원에 갔다. 병원에서는 뇌경색이라고 했다. 놀랐다. 몇 년 전부터 테니스를 치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아직 젊은데 뇌경색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혈관을 넓히는 수술을 해야 해서 입원을 했다. 중환자실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겁이 났다. 10일가량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분주해졌다. 일을 하면서 병원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도 챙겨야 했다. 늘 집에 있던 아내가 없으니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불편했다. 안 하던 일들을 해야 하니 정신이 없었다. 옷을 찾기도 아이들 밥을 챙겨 먹이기도 어려웠다. 아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약 일주일가량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 아내가 잘못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아직 아이들도 어린데 아내가 없는 우리 집과 내 인생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다행히 혈관을 넓히는 수술은 잘 되었고 아내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가슴 철렁한 순간이었다. 역시나 사람은 없어봐야 소중함을 느끼나 보다. 그림책 폭풍이 지나가고는 폭풍으로 인해 밖에 못 나가고 집안만 있으면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는 가족들의 모습을 그린다.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가족인데 말이에요. 우린 때론 가까이 있기에 쉽고 편하게 대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고슴도치처럼 너무 가까이 가면 뜨거운 촛불처럼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인정, 존중해주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 가족은 각자의 방에서 혼자가 된다. 그러다 더욱 크고 강력한 폭풍이 몰려온다. 혼자 있기가 무서운 가족은 다시 한 곳으로 모여 서로를 감싸 안으며 폭풍의 두려움을 이겨낸다. 함께하면서 서로 미안해라고 말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 여전히 폭풍이 있지만 예전과는 다르다. 함께 위기를 극복한 사이라 친밀감과 동질감이 생긴 것이다. 이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족이라고 항상 좋을 수는 없다. 때론 남들보다 못하게 대하고 서로에게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각자가 바라는 것이 충족되지 않아 싸우기도 한다. 우리 집도 그러하다. 큰 아이와 둘째 아이가 화장품 때문에 화장실을 오래 쓴다고 옷 때문에 싸우고 친구, 습관, 정리, 용돈 등의 일들로 우리와 싸우기도 한다. 그리곤 시간이 지나면 또 금세 풀어지곤 한다. 부부싸움이 칼로 물 베기듯이 가족도 그렇다. 5장. 모두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해. 그림책 속의 진정한 챔피언. 그림책 진정한 챔피언 주인공 앞팁은 다른 가족들과 많이 다르다. 가족 대부분이 스포츠 우수 선수들이지만 앞팁은 그저 평범하다. 스포츠에 별 관심이 없고 자신들과 꿈과 열정이 다른 앞팀을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한심하게 생각한다. 누군가 말한다. 몰래스키 집안에 너 같은 아이가 태어나다니 조상님들께 용서를 빌어야겠다. 사람은 보고 듣고 자란 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 책을 보며 내 어린 시절이 잠시 생각났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한다. 이런 말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었다. 그랬기에 나 또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해 평범한 대학교에 들어갔고 학교의 뜻에 없어 1년만 다니고 자퇴 후 작은 직장에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책 쓰기 코치 1인 지식기업가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 보니 내가 들은 말 중에 맞는 말도 있지만 아닌 말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과 가치관이 변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내 생각의 변화였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다양한 방법과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성공과 행복의 기준은 세상이 아닌 모두 각자가 정한다는 믿음과 깨달음이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든 각자가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을 살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 또한 부모이기에 우리 아이들이 누구나 아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유명한 회사에 취직하거나 자신만의 멋진 직업을 가지고 멋지게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본인이 행복한 인생을 산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림책을 두 번째 볼 때 챔피언이 된 가족들의 표정이 보였다. 사진 속 가족의 표정은 모두 웃지 않고 있었고 힘들어 보였다. 아마 그들 중 일부는 정말 자신이 원해서 스포츠 선수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가족들이 모두 그랬기에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깊은 자기 발견과 이해 없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가족들의 사진 입을 주인공은 붓으로 웃은 얼굴로 만들어준다. 주인공은 아마 가족들이 성공하기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길 더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을 것이다. 과거의 나 또한 성공을 위해선 쉼 없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은 내 모습과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닌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성공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행복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성공과 행복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와 만족하며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더욱 충만하게 하고 있고 내일도 더욱 잘 되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점점 일이 성장하고 있고 많은 좋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좋아지고 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간 끝이 있음은 진실이다. 나도 우리 가족도 언젠가는 이별할 것이다. 그렇기에 인생이 소중하고 중요하다. 시간은 유한하고 미래를 모르기에 지금의 순간이 설레고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누리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가길 소망한다. 에필로그.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은 관계를 맺으며 보낸다. 그 중에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힘이 되고 좋은 동시에 가깝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한다. 모두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 마음과 적당한 거리 유지를 통해 서로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존재가 되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 그림책으로 배우는 가족의 소중함. 발행일 2024년 5월 27일. 지은이 우경아. 편행곤 나연구소.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